지난 2021년 9월 15일 호주, 영국, 미국 3국은 혈맹에 가까운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를 창설했습니다. 3국은 군사기밀을 포함한 거의 모든 기밀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면서 가장 강력한 안보 파트너를 얻게 됐는데, 사실상 오커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오커스가 발족된 직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괌과 호주 기지를 증강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부 병력 재배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을 직접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중국 위협론을 앞세워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국이 가상의 적을 만드는 냉전적 사고를 벌이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는데, 일부 중국 언론은 호주를 두고 미국의 대중 억지력 지원에 관여하는 순간 중국의 반격 표적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중국 전역에서 미국의 중국인민해방군 공격 주축절이 된다면 그들은 확장된 전쟁터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극도로 무모하고 오만하다, 미국을 따라 대만 해협 전쟁에 휘말릴 태세를 보이거나 호주 주둔 미군 기지를 전쟁 개입의 발판으로 삼을 태세라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섬뜩한 위협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 이후 잠잠하던 양국 관계가 최근 다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호주 해군 잠수부들이 중국 해군의 음파 탐지기에 노출되어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중국군 작전으로 호주군 병력이 부상을 입은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이에 얼마 전 남중국해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이 중국을 함께 견제하다며 호주에 도움을 요청하자 호주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필리핀을 돕겠다고 나서는 등 최근 중국과 호주는 단순히 갈등을 넘어 전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렇듯 중국과의 갈등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자 호주는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K9 자주포, 레드백 등 한국 무기로 내륙을 맡기더니 이제 10조 원 투자를 계획 중인 해군력 강화 프로젝트에도 한국에 다급히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캐나다와 필리핀에 이어 호주까지 해군력 확대 경쟁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리처드 말레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향후 10년간 약 1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 신형 호위함 11척과 개발 단계에 있는 신형 유무인 겸용 수상함 6척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신형 호위함 11척 중 우선 필요한 1차 조달분 3척에 대해 한국 조선업체에 참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한국에만 요청한 것은 아니고 독일과 일본, 스페인 조선업체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호주 해군은 7,000톤 호바트급 구축함 3척, 3,600톤 안자급 호위함 8척 등을 주요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획에 따라 호주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 총생산 대비 2.4%로 늘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이 설정한 목표치인 2%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로써 호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함대를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호위함은 넓은 의미로 항모기동부대나 각종 함대, 선단, 선박 등을 적의 공중, 수상, 수중 공격으로부터 경계 방어하는 모든 군함이 포함되지만, 좁게 보면 호위함은 주로 선박이나 선단과 행동을 함께하는 호위 임무가 주입니다. 현재 호주 국방부는 해상 및 지상 타격, 대공방어와 호위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신형 범용 호위함을 찾고 있으며, 새로 도입될 호위함은 노후화된 안자급을 대체할 예정인데요. 현재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과 함께 독일의 메코 A200, 일본의 모가미급, 스페인의 알파 3000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호주가 큰 관심을 보인 대구급 호위함은 우리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교체 사업을 통해 탄생한 함정으로 현재 배치 3 충남급 호위함까지 진수된 상황입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배치 2 사업인데요. 호주 국방부의 해외 함정 조달 후보에 대구급 배치 2, 3로 명시되어 있어 대구급과 충남급까지 폭넓게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길이 122m, 만재배 수량 3,600톤급 신형 호위함으로 16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 전투함 최초로 전기 추진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해 수중 소음이 적은 게 특징이죠. 함께 후보에 포함되는 충남급 호위함은 길이 129m, 만재배 수량 4,300톤급으로 대구급에 비해 크기도 배수량도 늘렸습니다. 우리나라 해군 해역 함대의 주력 방공함이 될 최신형 모델로 한국산 미니 이지스 레이더인 다기능 사면 고정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갖췄고,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에 해군 함대
함대공 미사일, 전술함 지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어뢰 등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 엔진을 모두 갖춘 데다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채택해 대잠수함 작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일본, 독일, 스페인이 물망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지만 호주 정부의 예산에 비추어 본다면 독일과 스페인의 호위함은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모가미급 정도가 경쟁이 될 텐데 일본의 모가미급은 만재배수량 5,500톤급의 해상자위대 2선급 전력으로 설계된 신형 모델입니다. 2선급 보조전력으로 개발된 탓에 해상자위대의 다른 1선급 전투함보다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지지만 덩치가 큰 만큼 확장성이 우수하고 현재 탑재된 각종 센서 성능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호주가 군함 확장성만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일본이 근소하게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급은 거의 모든 센서와 무장을 국산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주가 현재 사용하는 ESSM 등 미국산 무장을 탑재하려면 큰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미국산 무장을 채택한 모가미급은 그런 번거로움이 필요 없고 큰 선체 덕에 확장성이 높아 호주가 요구하는 무장을 장착하기에도 용이하죠. 그렇다면 결국 일본 호위함이 선택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본이 가지지 못한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해외에 이렇다 할 무기를 수출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수출 대상국 업체들과 협력해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 사업을 관리한 경험이 그야말로 전무한 것이죠. 현재 호주가 군함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현지 업체와의 협력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두 업체 모두 군함 수출은 물론 해외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사업에서 일본이 비벼볼 수도 없는 우수한 경험을 갖춘 상태죠. 우리 조선업계는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수출형 전투함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여기에 필리핀 차기 초기함 사업과 태국 차기 호위함 사업의 수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호주 사업을 따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호주는 현재 한국을 아주 특별한 군사안보 파트너로 보고 한국산 무기 수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를 수입한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보자면 굉장히 특이한 사례였죠. 미국, 영국과 오커스를 발족한 후 3개월 뒤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K9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수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1조 900억 원을 투입한 이 계약이 특이했던 것은 호주 이외에 K9 자주포를 구매한 국가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은 러시아발 안보 위협이, 인도는 파키스탄 및 중국과 분쟁 중이며 터키는 쿠르드족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조직인 쿠르드 노동자당으로부터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K9을 구매하는 것이 타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다릅니다. 사방이 바다이며 주변에 적성구, 즉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륙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포탄을 날려 아군 병력의 진군을 돕기 위해 운용하는 자주포를 구매했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죠. 최대 사거리 40km인 K9을 내륙에서 발사해봐야 바다에 떨어지거나 호주 영토에 떨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호주가 K9을 구매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중국은 남중국해 진출을 위한 야욕을 드러냈고 노골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야기시켜왔습니다. 이런 중국의 야욕을 눈치챈 호주는 언제든 태평양을 통해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미국과 합동작전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즉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주가 추구하는 국방계획은 중국 부상에 대비해 아태 지역에서 안보 역할의 확대와 대응 능력 강화에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군 현대화 작업이 필수라고 봤고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을 시작해 그 파트너로 한국의 K9을 선택한 것이죠. 중국과의 분쟁에 우리 무기가 사용된다. 이건 분명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중국과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리고 있으니까요. 수출된 우리 무기가 중국의 야욕을 억누르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중국의 역사, 문화, 영토 등 다방면에서 분쟁을 일으킬 때 늘 우리 무기가 함께 떠오를 겁니다. 결국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부디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사업에 한국 호위함이 파트너로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